자, 넷째 시간. 자, 이어서 점유권, 점유 보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2번처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합니다. 점유권으로 행사를 하는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런 것들은 다 점유권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점유 보조자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3번입니다.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력,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 구제받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뭐 도둑놈이 물건 훔쳐 도망가면 도둑놈 쫓아가서 잡아야 되죠.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조자가, 보조자. 그죠? 점유 보조자는 알바잖아요, 알바. 직원. 일하고 계시는 분. 일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 편의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들을 보조자는 점유한다고요? 점유권 없다고요? 점유권 없어요.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알바라서 점유권이 없어도 도둑놈이 물건 훔쳐 도망가면 냅둬야 돼요? 가서 잡아야 돼요?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력구제권. 쫓아가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받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제가 PC방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PC방이었거든요. 계산 안 하고 도망가요, 초딩들이. 계산 안 하고 도망갑니다, 초딩들이. 잡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잡았습니다. 부모님 데리고 와라. 예, 바로 잡는 거죠. 그게 자력구제권, 그게 자력구제권이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을이 남편 갑과 그리고 시부모와 함께 권한 없이 주택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결국 아내분이라는 거거든요. 아내분.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지금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요?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권한 없이 무단 점유 중입니다. 소유자 병이 무단 점유 그만하고 인도하라고 지금 명도 요구하고 있죠.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부했냐면은 자신을 보조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들은, 이 알바분들, 자, 점유 보조자는 기본적으로 점유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시. 이런 지시받는 관계에서 지배할 때 우리가 보조자라고 합니다. 뭐를 받을 때? 지시를 받을 때입니다. 지시 받을 때. 근데 지금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이 갑이 계속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죠? 이 남편 갑하고 그리고 아내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주가 이제 그만하고 나가세요 라고 을한테다가 인도를, 반환을 청구한 거예요. 이렇게 반환 인도 청구했을 때 당시에 을이 주장했던 논리가, 나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라고 주장해요. 나는 점유 보조자니까 나한테 반환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반환 청구는 점유자한테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점유자라고, 내 남편이 점유자라고, 내 남편이 점유자라고 주장하지. 내 남편이 점유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반환 청구해, 남편한테 반환 청구해. 남편한테 반환 청구하라는 거지. 나는 점유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어디 갔습니까? 남편 출장 갔습니다. 남편 해외 출장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끌어. 이렇게 자기를 뭐라고 하면서 보조자라고 하면서. 근데 부부관계가 지시 내리는 관계는 아니잖아. 지시 내리고 지시 받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경우 을을 보조자로 볼 수 없고 을은 갑과 공동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점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당신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다가도 반환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할 수 있다. 보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간접점유자입니다. 자,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건넨 자가 간접점유자죠. 가장 대표적인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부동산 빌려주면은 임차인은 직접점유, 임대인은 간접점유거든요. 자, 근데 그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1번 단락에 보시면 뭐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게끔 한 자, 그 사람한테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세권이나 임대차 관계를 가리켜서 동그라미 2번 단락에 이거를 점유 매개 관계라 그러죠. 매개 관계. 근데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됩니다. 매개 관계가 꼭 유효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3번 단락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걸 침탈이라고 그러죠. 침탈. 침탈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가지고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병한테다가 전대했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빌려준 거죠. 그럼 여기서 간접점유자는 을만 간접점유자예요? 갑도 간접점유자예요? 갑도 간접점유자죠. 지금 임차인이 누구죠? 누가 임차인이죠? 누가 임차인? 갑이 임차인. 완전 반전이죠. 갑이 임차인, 갑이 임차인. 반전이에요. 이러니까 갑과 을을 바꾸는 거죠. 문제 만든 사람들이. 문장 잘 보시면은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인 겁니다. 을이 임대인이고요. 자, 갑이 이렇게 임차했던 그 건물을 자기가 계속해서 직접 점유했던 게 아니라 이걸 또 병한테다가 전대차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병한테다가 전대차를 하게 되면 갑과 병 사이에서 어쨌든 전대차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은 전차인으로서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병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을갑병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겠죠, 그죠? 네,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 결국에 그 부동산을 건넸던 임대인 을과 전대인 갑은 이 두 분은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 둘 다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만 간접 점유가 아니라 갑도 둘 다 간접 점유자이다. 다음 페이지요. 자, 5번에서 말하는 취득시효. 자, 그리고 6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인도, 이거 점유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점유가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하게 되는 점유는 꼭 반드시 직접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접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 간접 점유로도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대항력권이 인도받는 것도 간접 점유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밑에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에는 일정한 추정력 인정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4가지가 추정됩니다.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자주, 선의, 그리고 평온, 공연이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는 건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점유하고 있어도 판사님이 넌 자주야, 넌 선의야, 넌 평온, 공연이야. 일단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단락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점유자 쪽에서 내가 자주 점유라는 걸 증명할 책임은 없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죠.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점유 보이죠? 계속 점유. 예전부터 지금까지 점유를 해왔다면 그 중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점유한 걸로 인정받는 추정력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오른쪽에 적법한 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뭔가 훔쳐서 점유했다고 보지 않고 적법한 원인에 따라 점유를 한 걸로 그렇게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를 할 때 그 추정력이 6가지가 인정되는 겁니다. 점유의 추정. 점유의 추정 몇 가지요? 6가지. 그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그다음 또 뭐가 추정된다고요? 계속, 적법까지. 자선, 평공, 계속 6개 이렇게가 추정되는 거죠. 뭐는 추정 안 되고요? 무과실. 조심할 점.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분쟁 생겼을 때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점유는 입증 안 해도 되죠. 근데 뭐는 입증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과실 점유 있죠.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무과실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기억을 못 하시니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나왔었던 거냐면은 등기 추정력에서, 자, 44페이지. 44페이지에서 왼쪽 한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단락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이 맞고 이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확인할 거 다 해서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죠. 과실 없는 점유자. 이게 무과실 점유잖아요. 이거 무과실 추정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무과실 추정된다면서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고요? 추정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무과실 점유가 추정되고 있는 이 추정력은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 44페이지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거는 등기 추정력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죠. 47페이지에서요. 47페이지. 47페이지에서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요 추정은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이게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과실 추정은 등기의 추정력에서는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점유의 추정력에서는 무과실 점유 추정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여기 확인해 보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였는데 본권에 관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패소했군요. 그러면 패소했기 때문에 이자의 점유는 이전까지 선의였다가 악의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지금 언제부터라고 돼 있죠? 소재기시부터입니다. 소재기시 줄치고요. 소재기시. 이 소재기시가 만약에 판결 확정시라고 나오면 틀린 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로 된다. 이렇게 함정을 파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말. 판결 확정시가 아닌 소재기시부터임. 자, 밑에 계속점유입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전후 양시에 점유했던 사실이 존재한다면 계속해 온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승계 받은 걸 수 있는 거죠. 그 점유 승계가 확인이 되면 계속 추정도 역시 여전히 인정된다. 자, 오른쪽 갑니다. 7번.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적법 추정 있죠. 이게 민법 제 200조거든요. 적법 추정. 이 적법 추정은 부동산에 적용해요. 부동산에는 적용이 이게 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산에만 적용된다. 동산에 대해서는 적법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데 부동산에다가는 적법 추정력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은요 등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뭐를 한다고요? 등기를 하거든요.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어요. 어차피
어차피 부동산은 어디에 추정력이 있다고요? 등기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기한 걸로 추정을 어차피 등기 추정력으로 봤기 때문에 200조는 부동산에 중복 적용시킬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단락의 적법 추정 규정 200조는 부동산 물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밑으로 5번에 보시면은 자주점유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48페이지 보시면은 타주점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모습이 크게 자주일 수도 있고 타주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자주점유라는 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거.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그러면은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소유하려고 점유. 그래서 대표적인 자주점유자가 누가 있죠? 매수인이 있어요.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은 빌려 쓰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자주점유라는 거죠. 반면에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걸 타주점유라고 그러죠. 그럼 타주점유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임차인이 있어요. 빌려 쓰는 자. 빌려 쓰고 있는 요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끝나면은 다시 반환해서 돌려줄 거죠. 소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타주점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쪼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취득 시효가 되는지의 문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취득 시효. 그러니까 점유자 입장에서는 점유를 한 지 20년이 되면 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취득 시효 요건은 평온 공연 점유만으로 돼요. 자주 점유가 있어야 돼요. 자주 점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가진 사람이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주 점유자는 취득 시효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제가 취득 시효 막 강의하면은 막 이렇게 질문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간혹. 선생님 제가 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땅에 누가 뭐 농사 짓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20년 넘었는데 어떡하면 좋죠? 불안해하신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라면 그 빌려 쓰고 있는 그 사람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그 사람은 타주점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걔는 취득시효 한다고 못한다고? 걔는 못해. 타주점유라 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확인을 받으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땅이 있었는데 가봤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할머니가 취득시효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취득시효 주장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근데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피곤하잖아. 그죠? 그럼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사용료 달라고 할 겁니까? 에? 그건 아니잖아요. 사용료 달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빌려드리고 있다는 것만. 그죠? 예, 차임 없이 빌려 쓰고 계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부탁. 그럼 그분이 서류를 잘 써주시면은 나중에 타주점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럼 취득시효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주점유 보겠습니다. 소유 의사가 있어야 자주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1번 점유 취득 원인된 권원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그게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불분명할 때는 자주로 추정, 타주로 추정. 자주로 추정시켜줍니다. 3번 물건을 매수했고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이라서 기본적으로 자주점유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매매가 무효죠. 근데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럼 자주입니다. 그 밑에다 추가하세요. 무효인 것을 아는 매수인. 무효인 걸 알았던 매수인은 타주점유예요. 무효임을 모르면 자주입니다. 알면 타주.
자, 4번입니다.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의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거죠. 자주점유는 어쨌든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땅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땅이 있었고 땅을 갑이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갑이 이제 농사 짓기 귀찮아서 땅을 친구한테 팔았어요. 친구야, 네가 사라. 살게. 오케이. 자,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이제 인도받아가지고 점유를 하는 거죠. 매수인으로서. 그럼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 지급하고 인도 점유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죠. 소유 의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얘가 점유는 자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를 아직 못했던 거죠. 동네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귀찮기도 하고 갑을 믿으니까 등기는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갑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이 아파요. 갑이 아파서 갑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럼 가서 등기 빨리 넘기라고 해야 돼요. 일단 위로해줘야 돼요. 일단 위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등기 넘기라고 못하잖아요. 지금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 다니신 지 20년 동안 아프셨던 거예요. 20년. 등기는 계속 못 받고 있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결국에는 땅이 상속이 돼버리잖아요. 어쨌든 소유자는 갑이었고 이 땅을 병이 상속받아 버리는 거죠. 병은 갑과 을의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받은 땅인데 갔더니 을이 농사 짓고 있잖아. 그럼 상속인 입장에서는 을한테 나가라 그러겠죠. 나가라고. 당신 누구냐고. 나가시라고. 나가. 을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겠죠. 내가 20년 전에 매매 계약했었고 나 매수인이고 나 자주점. 야 20년 됐어. 20년. 그러니까 이참에 취득쇼 주장. 이렇게 이제 을이 나서는 거죠. 근데 상속인은 을의 점유를 무슨 점유로 보고 있어요? 타주 점유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너 타주 점유잖아. 우리 아버지가 땅을 빌려줬겠지. 팔았다고? 못 믿는 거죠, 상속인. 분쟁 생겼죠? 분쟁. 누가 증명해야 되죠? 을이 자주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병이 을의 점유가 타주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하셔야 돼요? 입증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송 걸려도 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자주라고. 가만히 계시면. 자주 점유가 추정되니까 추정. 그냥 가만히 TV나 보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을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썼던 그 매매 계약서 있죠.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어렵게 찾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했던 거죠. 봐라. 20년 전에 계약서 내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을이 계약서를 냈다는 거는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창고에 처박혀 있던 계약서가 과거 물난리 때문에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를. 다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번져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보니까 저 계약서가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에 관한 주장을 펼쳤지만 그게 인정 안 된 거잖아요. 계약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법원에서. 그것만 가지고 을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냐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어요? 계속 자주예요? 계속 자주라는 거예요. 이 자주 점유 추정력을 깨버리고 싶으면은 상속인 쪽에서 뭐를 해야만? 입증을 해야만 깨진다는 거예요. 바보짓 됐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타주 점유자였는데 새로운 권원을 가지고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시작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권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죠. 매매. 원래 임차인이 타주 점유를 하고 있다가 부동산 마음에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으로 점유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자주로 바뀌어요. 이제 자주로 바뀐다. 다음 페이지. 이제 타주입니다. 자, 타주 점유 첫 번째입니다. 갑 그리고 을이 명의 신탁 약정했고요.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을 가리켜 우리가 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가리켜 수탁자라고 하죠. 이때 수탁자 을의 점유, 타주 점유라는 거죠. 원래 수탁자라는 사람은 소유권 가지는 자예요? 명의만 받는 사람이에요? 명의만 받는 사람이죠. 그럼 명의만 받는 그 사람 타주 점유입니다. 2번 단락.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 임차 임마라는 거죠. 당연히 타주입니다. 3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의 직접 점유자. 자, 여기서 점유 매개 관계는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차. 임대차 계약에서의 직접 점유자라고 하면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임차인 말하는 거죠. 당연히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항상 타주 점유자예요. 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자는 지상권자하고 유사한 사람이죠. 지상권자든 분묘기지권자든 다른 사람의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죠. 용익 물권자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묘를 갖고 있더라도 분묘기지, 그 땅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거죠. 5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주 였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이 내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점유는 자주 점유예요. 근데 자주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땅을 팔기로 하고, 자, 팔기로 을하고, 자,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럼 갑은 이제 땅을 매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을로부터 대금도 받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격려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로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자,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갔지만, 갑이 여전히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갑에게 점유권은 인정되는 거죠. 근데 그 점유의 모습이 과거에는 자주 점유였더라도 그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도인으로서 매수인한테 인도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의 모습이 뭘로 바뀐다고요? 타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자입니다. 악의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냥 점유를 해요. 그럼 얘는 보호를 못 받아요. 자주 점유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해볼 거라고 남의 땅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해도 그 점유 취득시효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쉽게 된다고 사람들 쉽게 된다고 생각하죠. 쉽게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힘들죠. 이것 때문에. 자주 점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취득시효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면은 취득시효 막 잘 될 것 같죠.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점유 다 타주입니다. 타주. 7번. 피상속인이 소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지금 타주 점유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속인이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넘겨받아요. 원래 상속은 그대로 지위 넘겨받죠. 그러니까 여전히 타주라는 거죠.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예?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은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해요.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면 안 되죠.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돌아가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계시다가 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상수 점유권 이렇게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타주 점유하고 있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거기 이제 그대로 그 타주 점유 지위가 이제 상속인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예? 피가 나서. 피가 나서 돌아가신. 그래서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자, 8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만 나면은 자주점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득시효를 인정받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남의 땅 그냥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어떤 식이냐면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판례를 보면은 어떤 형태에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냐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담장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갑소유, 여기를 을소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담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을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이 땅을 매수하는 병도 담장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자기 땅이라고 병도 생각을 하겠죠. 그럼 병이 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점유가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유죠. 그쵸? 근데 여기서 갑이 측량을 했다. 측량을 해봤더니 실제 경계가 여기로 밝혀져.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 측량을 딱 해보면은 담장과 이렇게 비껴나는 경우 생겨가지고 알고 봤더니 요 부분이 갑의 땅으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갑이 병한테 담장 다시 세우고 땅 나한테 넘기라고 막 하거든요. 아니면 돈 달라고 하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 병이 돈 못 주겠다고. 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은 항아리 치우라고. 항아리 다 치우라고 병한테 토지 반환 청구 날렸다는 거죠. 항아리 다 치우라고. 반환 청구. 항아리 냅두지 말라고. 반환 청구. 했을 때 병이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점유를 했던 기간이 만약에 20년이었다면 여기서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예요. 평온하게. 공연하게 나 지금껏 20년 점유해왔고 나는 취득시효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자주점유가 맞잖아요. 땅 살 때 담장 기준으로 자기가 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주점유 인정받아서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나요?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판례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죠. 실제 측량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계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자주점유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7번입니다. 점유의 승계입니다. 자, 점유권도 다른 사람한테다가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권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시켜가지고 효력을 만듭니다. 자, 2번입니다. 간접점유자 쪽에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 넘김으로써 점유를 승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접점유자라고 하면은 임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우리가 점유를 넘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자기가 하고 있던 점유를 병한테다가 넘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넘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깁니까? 만나서 인도시키죠. 만나가지고 차량을 병한테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점유가 승계되는 거잖아요. 병한테.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이 자동차를 이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상황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병이 자동차 임차인으로 쓰고 있죠.
그럼 병은 지금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 갑은 임대인으로서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를 하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갑이 자동차 팔아서 병한테 넘겨줄 때는 현실적인 인도를 시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 얘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차를. 그죠? 그럼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끝나게 되면은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반환 청구권. 임대인으로서의 을 상대로 자동차 이제 돌려줘 하는 그 반환 청구권 있죠. 그거를 병한테다가 양도한다. 이것도 점유 승계라는 거. 반환 청구권 넘기는 형태로. 자, 3번입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거 점유하고 앞에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하고 있죠. 이거 취득 시효할 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던 점유, 앞에 사람이 했던 점유 기간하고 합산해서 주장하는 거죠. 합산 주장. 근데 합산 주장을 할 때는 좋은 것만 취할 수 없어요. 앞에 사람의 점유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까지 전부 다 승계받는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시부터 하면 되겠죠. 네, 3시부터 오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